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황주희 객원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평양의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평양의 산업과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의 경제 체제와 경제 발전 계획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기업 제도 말씀드리고, 평양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시장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경제 체제와 경제 발전 계획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소유제의 토대를 둔 계획 경제입니다. 북한의 헌법 2019년에 나온 제19조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북한의 경제체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을 국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소유는 말 그대로 나라가 모든 자연부원, 그리고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 주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라는 것은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등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협동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경제관리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원가, 가격, 수익성 등을 기반으로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라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경제를 관리하는지, 특히 기업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2014년에 발표된 새로운 제도인데요.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으로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서는 기업 창설 운영에 대해서 장려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기업 합병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기업 창설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입니다. 북한은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차 당대회를 진행했고, 이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당하는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당의 경제 전략의 목적을 보면 첫째, 경제 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하고 정비한다. 둘째,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제 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 대한 선전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를 두고 투자에 집중한다. 둘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산화한다. 셋째,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한다. 넷째, 경공업 부문에 있어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과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 상승을 하고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의 전제는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으로 전일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겠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 정산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 자재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겠다. 대외경제 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화, 잠재력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대로 지향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의 요구는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가 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당시 이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한 여러 가지 고립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네,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부분에서는 주체철 생산계획을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그 능력을 확장시키며 철강 재생산을 증대시킨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업 부분에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제품 생산을 증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업 구조를 자체 원료로 일궈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문입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의 생산을 증대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 공지를 점령하고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자를 혁명하고 과학 농사를 실시하며 저수지 확지에서의 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 땅 찾기 그리고 간석지 개간, 농촌 격리의 수리화, 기계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에서 3년간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2019년으로 수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공업 부문입니다. 경공업에서는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재자원화는 리사이클링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선질 후량,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저하와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실현 기관을 수립하고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계획의 명맥을 축혀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인민적 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 제고를 위한 생산력 합리적 재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하고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입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인데요. 우리가 기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새로운 제도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가지의 권한을 확대했는데요. 첫째, 계획권, 둘째, 생산조직권, 셋째, 무역합병합작권, 넷째, 인재관리권, 다섯째, 관리기구 노력조절권, 그리고 여섯째, 제품개발권, 일곱 번째, 품질관리권, 여덟 번째, 재정관리권, 아홉 번째, 가격재정권, 판매권입니다. 각각의 권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기업소법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에 대한 경영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소법은 2015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명시하였고 이 법이 2020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 중심으로 이 9대 경영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권은 3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 그래서 수요기관, 기업소 단체와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조에서는 생산 조직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기업소 자체가 만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생산 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료, 자재 등을 보장받고도 생산 계획을 미달할 때에는 전적으로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입니다. 관리기구라는 것은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구를 예전에는 중앙에서 다 정해줬지만 이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권 안에서는 이 관리기구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조절권은 노동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부문에 몇 명을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경제적 지표를 갱신하고 종업원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기준에 맞게 기업소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 부서를 통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꾼들의 직능, 책임, 한계를 지정하는 부분, 기업소 간의 고용관계가 발생했을 시 이러한 등록 절차를 준수해서 고용관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개발권입니다. 규격화, 표준화를 준수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개발 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조직 운영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에 이러한 경영권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권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 제품의 질 제고 등 품질 제고 전략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기업소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관리 체계 인증, 그리고 개별적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규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재관리권입니다. 인재에 대한 교육을 기업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대학이나 원격 교육망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기업소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 등을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기존에 있었던 운영되지 않은 과학기술 보급실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합영, 합작권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기업소가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설비와 생산기술 공정의 현대화, 수출품 생산을 위한 단위조직, 세계적인 제품 생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권입니다. 3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업소가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이용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대 재생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영활동 자금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주민유휴화폐 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유휴화폐라는 것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저금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있는 화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돈주의 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건데, 여기에서 대부가 아니라 자금을 동원 이용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되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대부를 북한 당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유휴화폐를 이용했을 때에는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소들이 이자를 주지 않지만 이자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대체해서 주는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정권과 판매권은 제3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격 제정의 원칙과 방법, 구매자의 수요, 합의 조건을 고려해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물의 가격을 제정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판매해서 이것이 반송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대 경영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이러한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북한에서 기업소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부분을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웠을 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엄중하게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미달했을 때 또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불법으로 경영했을 때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으로 경영한 거는 형법 제106조에 나와 있는데요. 비법적으로 경영활동,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했을 때는 노동 단련형에 처하고, 경영활동에 이러한 불법 행위가 조금 엄중하다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더 무거운 경우에는 5년,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생산수단과 수송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때도 형법에 처합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수단 및 수송수단을 비법적으로 이용하고 작업하고 대량의 돈을 받아갔을 때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소에는 보통 화물차나 기업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차를 돈주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식의 관행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 부과, 생산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4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허가증에 밝혀준 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 중지, 벌금, 생산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업에서 아무리 계획권에 대한 자율성을 주었다 한들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취소된다라는 부분이 형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61조에서는 가격을 불법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했을 때 또한 노동 단련형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된 형법이 2022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형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양의 산업과 기업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양의 산업구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여러 가지 공업지구가 있는데요. 특히 평양은 종합공업지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중공업 부문들이 있고요. 피복, 방직, 공업 등 경공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은율, 재령 등 주변 지역에 철광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요 도시와는 달리 중공업도 있고 경공업도 있어서 종합
공업지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과 남포공업지구까지 묶어서 평양 남포공업지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평양, 남포, 송림, 사리원을 포함한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조선, 의료, 시멘트, 판유리, 방직, 식료, 신발 등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평양의 공업 분포입니다. 지역별 평양의 공업 분포를 보면 일부 지방공업 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주로 평천구역, 성교구역, 서성구역을 중심으로 입지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인데요. 평천구역은 전기, 전자 부문의 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기계공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자재 생산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교구역에서는 북한에서 소위 어머니 공장이라고 불리는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 등이 있고요. 섬유, 의료 분야의 경공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 방직기계공장, 평양 고무공장, 평양 제약공장 등 일부 기계공업이 함께 입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구역입니다. 서성구역은 서평양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철도교통의 요지입니다. 대표적 운수기계의 생산업체인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가 있고요. 차량 제작 부문의 기계공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북한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지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보시면 평양 지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만 약 555개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중 제조업, 그러니까 경공업, 중화학공업이 525개, 비제조업, 광업과 에너지 관련된 공업이 25개, 그리고 다른 기타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군에 11개, 강동군에 10개, 대동강구역에 12개, 랑랑구역에 24개, 만경대구역에 28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서성구역에 11개, 선교구역에 15개, 평천구역에 18개의 기업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중구역에는 기업이 4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천구역입니다. 평천구역의 대표적인 기업은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구공장은 전후 복구 시기에 평양 전기공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69년에는 10월 5일 전기공장으로 개칭되고 84년에는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부터는 10월 5일 자동화 기구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0월 5일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966년 조선노동당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하였는데 이 경제국방병진 노선을 전략적 방침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이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은 10월 5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평양 자동화 기구 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2020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등과 함께 산학협력 정책인 공동운명의 시범 단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이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학과 공장을 연계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교구역입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인데요. 어머니 공장으로 유명합니다. 해방 후 북한의 첫 천생산기지로 유명한데요. 김일성에 의해 수도 한복판에 방직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방직공업의 기틀을 이루는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평양 방직공장은 김정은이 2011년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으로 개칭하였습니다. 2022년에 유엔 산하기구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를 살펴보면 북한도 여기에 국제 상표를 등록하였는데요.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방직물의 상표, 평방을 출원하고 등록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구역의 대표적인 기업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입니다. 서평양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철도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 차량과 전동차, 기관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북한판 현대 로템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소는 1945년 11월에 평양 철도 공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1년에 전기기관차를 생산하면서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9년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루자인 김종태의 이름을 따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김정은 지시로 우리식 지하 전동차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좀 큰 기업소이고 북한에서는 기업소 앞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주요 기업 중에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새로 생긴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랑랑구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평양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위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 중에 랑랑수성제약 공장이 있는데요.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의한 효능 높은 의약품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GMP 인증을 받았고요.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한 천연 약재들로 1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소플라본, 스트레스 해소제, 아다팔렌, 살부카인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북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의약품 생산 기업들과 기술 교류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랑랑수성제약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련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도 생산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강화제, 알약, 그리고 연고, 주사약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것도 좀 특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만경대 구역의 용악산 비누공장입니다.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료 투입에서부터 진공, 혼합, 주입,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장을 흐름선화, CNC화, 통합 생산 체계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기술 협조 진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물봄 비누, 그러니까 바디 클렌저죠. 그리고 세척제,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탈모 방지, 노화 방지, 피부 보호와 같은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용악산 비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비누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샴푸, 린스, 주방 세척제도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구역의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공장은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공장입니다. 2022년 10월에 설립되었는데요. 김정은이 이 공장 건설을 직접적으로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 공장에서는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청량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였는데요. 먹고 싶어 보이는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평양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주요 시장은 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눠지는데요. 평양의 강북에는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등이 있습니다. 7골시장이 있고요. 당산시장, 봉학시장, 평천시장, 중구시장, 보통강시장, 이능시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의 강남을 보겠습니다. 랑랑구역, 역포구역, 성교구역, 대동원구역, 대동강구역이 있습니다. 토성시장, 통일거리시장, 랑랑시장, 역포시장, 성교시장, 동대원시장, 송신시장, 복수시장, 롱라장시장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도심에만 총 25개의 시장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행정구역이 총 18개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구역별로 시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의 주요 시장 동향입니다. 강동시장과 상리구 시장인데요. 2015년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강동시장은 이 밑에 원래 위치에 되어 있었는데 보다 중심부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확장되었고요. 주민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보다 규모도 크게 확장되었고 평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전 지역에서는 면적면으로 보면 3위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리구 시장입니다. 상리구 시장은 2016년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철거되고 다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규모가 조금 더 작게 마을 지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주거 개발에 따라서 시장이 이전되고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입니다. 그림과 같이 통일거리 시장이라고 시장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고요. 내부는 굉장히 붐비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물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봤을 때 통일거리 시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종합시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면적면으로 보면 북한에서 6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시장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깨끗하고 규모가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시장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산업 그리고 기업, 시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인민소비품 생산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평양에 있는 기업도 경공업과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경공업과 인민소비품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개선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개건 현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소비품들은 세련되고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양의 산업과 기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